토트넘이 모어캔비와의 경기, 그러니까 3부 리그 팀과의 FA컵 64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32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 충격이라고는 할 수 없는 토트넘에서 비일비재했던 일들이 오늘 경기에서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65분까지 0대1로 지고 있었고 결국 푹 쉬게 하고 싶었던 케인, 모우라, 스킵 이 주전들이 약 30분간 출전하게 되면서 이들의 활약 덕분에 32강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모어캔비는 런던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연고로 하고 있는데 많은 원정 팬들이 모이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잘 싸워주기를 응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이렇게 원정 팬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역시 축구의 사랑과 팀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어캔비는 잘 버티고 있었죠. 맨시티는 스윈든이란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 데브라이너부터 거의 주전급 선수들로 채워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4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 스윈든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었는데 맨시티는 카라바오컵을 미리 탈락해서 주전 경기도 없고 일주일 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윈든에게 빅 이벤트를 선물하게 된 거고 토트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주에 주중 경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모어캔비와의 경기 때만이라도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는 예상이 100%였습니다.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이 경기에 누구를 선발 출전시킬 것이냐인데 이런 경기는 어떤 선수들은 이 경기에 뛰고 싶을 거고 어떤 선수들은 이딴 경기 왜 내가 뛰냐고 할 텐데 현재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자칫 직장 잃거나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64강 3부 리그 팀을 상대하는 이 경기에 몸값이 비싼 친구들을 대거 출전시켰습니다. 찐 900억 사나이 은돈벨레, 한때 1000억 사나이 알리, 600억 미드필더 윙크스, 남미 국가대표의 핵심 미드필더 400억 로셀소, 도쿄올림픽 스페인 국가대표 600억 힐, 실제로는 라멜라 플러스 330억이죠.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이라면 3부 리그팀 정도는 가볍게 승리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졸전을 펼쳤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후반전 10분 정도부터 좀 졸았습니다. 전반 33분에 모어캔비의 코너킥 상황에서 탕강가가 경합에서 밀리면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로든이 계속 불안한 모습이었고 실점을 하기 전 상황에서도 그냥 사이드로 아웃시켜도 될 걸 어물쩡거리다가 코너킥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탕강가가 4번 선수를 대입마크하다가 놓치고 곧바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어캔비의 골은 토트넘보다 한 수 위인 듯한 질 높은 세트피스 골이었습니다. 아니면 탕강가의 수준 이하의 대입마크였겠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탕강가, 로든, 데이비스였는데 탕강가, 로든의 몸값은 1부 리그 최하위권이니까 그냥 넘어가 줍시다. 이게 토트넘 수비 벤치의 현실입니다. 실점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패배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그렇다 쳐도 저 몸값 비싼 공격수들이 질비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들의 열정과 팀워크입니다. 모어캔비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은 단 한 번도 같은 라인업으로 출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훈련도 미리 베스트 라인업을 짜놓고 훈련하진 않죠. 자칫 출전 못할 선수들의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전한 선수들이 성숙하지도 못하다 보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정통 스트라이커 백업조차 없으니 알리가 스트라이커를 맡게 되는 상황과 왜소한 힐이 투톱이 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없이 가겠다는 거죠. 그나마 윙크스가 경기 조율을 잘 해주면서 일방적인 토트넘의 80% 점유율 경기가 되었습니다. 슈팅을 해도 번번이 벽에다 하고 실점을 하게 된 이후에는 더욱 수비 강화를 하니 뚫지를 못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자마자 토트넘 팬들은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상 윙백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자리를 도어티가 하고 있고 도어티에게 찬스가 나는데 도어티는 기회를 날리고 패스도 부정확하고 흐름도 끊고 첼시에게 패배하게 만든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팀과 경기를 해도 도어티 자리가 수준이 높았다면 분명 경기는 훨씬 매끄러웠을 것입니다. 경기를 지배는 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움직임들에 골이 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7분 세세뇽이 수비 벽에다가 찬 중거리 슛이 막힌 후 갑자기 토트넘 팬들이 환호가 터졌습니다. 거의 기립박수였죠. 그 이유는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바꿔줄 선수들을 콘테 감독이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럴 때 손흥민이 나오는 게 매우 당연했지만 손흥민은 근육 부상으로 최소한 오늘 경기만큼은 뛸 수 없고 멋진 가죽 슈트를 입고 벤치에서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케인과 모우라, 스킵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알리와 힐이 교체가 된다는 것이고 스킵과 교체될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돼야 하는데 그는 바로 은돔벨레였습니다. 은돔벨레가 카메라에 비춰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유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분명 경기는 은돔벨레 한 선수 때문에 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토트넘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은돔벨레 교체 때 이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고 있는데도 느긋느긋 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유는 멈추지 않았고 먼저 탕강가가 1차로 은돔벨레에게 뭔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밀기까지 했죠. 하지만 은돔벨레는 버티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2차 경고가 나왔습니다. 케인이 경기장 안으로 뛰면서 손 아래로 빨리 뛰어들어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케인은 우승컵 들어보고 싶어서 떠날 생각까지 했다가 겨우 남아있을 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소중한데 은돔벨레 행동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은돔벨레는 걸어갔습니다. 이 은돔벨레 행동엔 뭔가 큰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죠. 힐이 교체 사인을 들고 멀리서 뛰어오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콘테 감독은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은돔벨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을 피하면서도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돔벨레, 알리가 떠난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은 이제 경기를 처음 하듯이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7분 만에 3골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후반 28분 첫 골을 윙크스가 넣었는데 좌측 코너킥보다 위에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했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윙크스의 슈터링이 된 건데 경기 후 윙크스는 손흥민처럼 했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윙크스의 동점골로 한시름 놓은 토트넘은 바로 모우라가 모어캔비 수비 실수를 틈타서 가로채고 3부 리그 수준과 급이 다른 스피드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면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3분엔 케인마저 감각적인 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매우 씁쓸하죠. 콘테 감독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실망스럽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토트넘의 스쿼드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냥 이런 스쿼드가 빨리 정리되고 토트넘이 모두가 원팀이 되어서 백업 자원의 레벨 차이가 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경기로 3주 안에 토트넘에 다시는 보지 못할 선수들이 최소한 2명은 보이는데요. 누굴까요? 아스날이 64강에서 탈락했다는 게 좀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다음 32강에 토트넘은 1부 리그 브라이튼을 만나게 되는 대진으로 계속 쉴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도 골치 아프겠죠? 이제 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손흥민 없는 첼시전은 어떻게 하죠? 토트넘에게 기적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토트넘의 콘테 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래 봅니다.